예제 2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가 조금 더 우리가 RLC 엘리멘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블락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다시 그리게 되면 전원이 서플라이 볼티지가 페이즈로 나타나게 되면 24에 60디그리 볼트가 있고요. 거기에 4ohm짜리 임피던스, 그 다음에 병렬로 J6ohm짜리 임피던스, 인덕턴스가 있고요. 그것에 병렬 연결로 8ohm과 커패시턴스 마이너스 J4ohm의 임피던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I1, I2, I3 커런트 페이저와 그리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페이저 V1,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에 걸리는 볼티지 페이저 V2를 구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토탈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GT는 4ohm에다가 나머지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J6ohm과 그 다음에 8-J4ohm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을 계산식을 세우면 4 더하기 J6 더하기 8-J4 분호 J6 곱하기 8-J4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9.604에다가 30.96디그리 31디그리라고 그냥 줄여서 쓰고 토탈 임피던스 단위는 ohm이죠. ohm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탈 임피던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I1을 구할 수가 있죠. 커런트 페이저 I1은 VS 나누기 GT 해주면 되죠. 이것을 여기에 VS가 걸리고 여기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그 토탈 임피던스 GT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I1이 되게 됩니다. 이 계산을 하게 되면 9.6 31디그리 ohm 분의 24에 60디그리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2.5에다가 29도 암페어의 페이저를 커런트 I1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사실 우리가 뭐 IT는 2.5 코사인 얘가 뭔지 모르죠. 오메가 좀 프리퀀시가 뭔지 모르지만 오메가 T 뭐 60Hz 같으면 377이 되겠, 오메가가 377이 되겠죠. 2.5 플러스 29도 오메가 T 플러스 29디그리 암페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1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V1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1은 VS에서 4ohm의 임피던스에 커런트 I1 걸린 이 전압을 뺀 나머지가 VS일 겁니다. V1이 되죠. 그래서 24에 90디그리에서 4 I1이 뭐냐면 2.5에 29도죠. 곱하기 2.5에 29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16.27디그리 78.46디그리 16. 단위가 볼트가 되게 됩니다. V1을 구했고 그 다음에는 뭐 DC와 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I2를 구할 수 있습니다. I2는 V1 나누기 J6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I3는 I1에서 I2를 빼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I2, I3를 구하는 방법은 커런트 디비전을 물론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I3는 I1에서 I2를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V2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J4에다가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저 I3를 계산해 주게 되면 됩니다. 이때 나오는 값은 7.27에 15.03디그리 볼트 이렇게 해서 이 임피던스를 저항과 동일하게 취급해 줄 수가 있고 옴의 법칙, 커런트 디비전 등등 노드 애널리시스, 메쉬 애널리시스 모든 방법을 다 DC처럼 적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이제는 루프 애널리시스로 풀어보라는 얘기죠. 앞서 한 것처럼 회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터와 저항은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에 2A 소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V 소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옴짜리 저항, 옆에 커패시터와 저항은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J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루프 애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메쉬가 있게 되죠. 그런데 메쉬 1에 대해서는 커런트를 우리가 이미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A 그렇죠? 이렇게 한다 볼 수 있고 I2는 이 경우에 그 2A를 전부 다 I1에다가 할당했기 때문에 일단 I3부터 먼저 잡도록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 I3가 들어가는데 I2를 최종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쪽 커런트 I0입니다. I2를 I0로 통과하는 것으로 1옴짜리를 통과하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바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루프 2와 루프 3에 대해서 KVL을 적용하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먼저 1 플러스 이제 I1 -2A에 대해서 끌리는 회로는 루프 2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2에 1 플러스 J의 전압 상승이 있고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I2의 경우에는 1 플러스 J와 저기 1 마이너스 J까지가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I3는 순방향으로 1 마이너스 J가 걸리게 되고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 루프 3에서 우리가 KVL을 적용하게 되면 I2는 1-J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I3는 1-J와 그 다음에 1옴짜리가 있습니다. 이퀄 제로가 되죠. 이 두 곳에서 I2를 소거하고 I3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I2는 이번 식에서 I2는 구하게 되면 I2는 1-J -2 플러스 J가 되고 I3가 되죠. 얘를 1번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I3를 구할 수 있죠. I3를 구하면 Iout은 -I3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앞에서 구한 것과 동일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여도 되지만 금방 스페셜 메쉬를 우리가 저기 두 메쉬가 전류원을 나누었을 경우에는 스페셜 메쉬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J가 있고 2A 소스가 있고 6V 소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1옴과 1-J 옴의 임피던스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2A를 스페셜 메쉬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I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I2 그 다음에 여기에 I3 이렇게 하면 되죠. 이때 I1과 I2와의 관계에는 I1은 I2 2A가 I2의 방향이니까 I2-I1이 2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메쉬에서 우리가 KVL을 적용을 하게 되면 1-J의 I1만큼의 전압 상승 그 다음에 6V만큼의 전압 강하, 전압 상승 그 다음에 1옴에서 I2만큼의 전압 강하 그 다음에 I3는 그것의 역방향
이렇게 되죠. equal 0.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프에서는 I3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j 흐르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그 1에 I2가 되죠. 이렇게 I1, I2, I3에 대해서 세 개의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I3를 구하면 이때의 Iout은 어떻게 되나요? I3, I2 이렇게 해서 우리가 I1, I2, I3를 구한 다음에 Iout이 그죠? Iout은 I2 마이너스 I3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는 슈퍼포지션을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를 다시 간단하게 그리면 오른편에 그린 것 같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Iout은 Iout 6V, 6V 소스에 의한 영향과 그리고 Iout 2A 소스에 의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6V 소스에 의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원을 오프시켜야 됩니다. 전원을 오프시키게 되면 I6V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2A 소스를 오프시켜야 되죠. 오프시키게 되면 회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1 플러스 J에 오프시키고 마이너스 플러스 6V의 소스에 1ohm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J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가 Iout 6V가 될 것입니다. 이 Iout 6V는요,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IA라고 두면 Iout 6V는 IA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IA는 전체 임피던스가 6V를 우리가 1 플러스 J의 1ohm과 1 마이너스 J가 패럴렐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G 토탈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가 IA가 되게 됩니다. 얘가 G 토탈이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얘가 IA가 되죠. 여기에다가 다시 둘로 IA가 두 가닥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나누어지는 비율은 1과 1-j 더한 것 분의 1-j가 I56V가 되죠. 이것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A 소스에 의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6V를 끄고 2A를 킵니다. 그렇게 되면 회로는 다시 이제는 Iout 2A 소스를 위해서는 6V 소스를 오프시켜야 되죠. 그렇게 되면 1 플러스 J가 있게 되고 여기에 2A 소스를 켰습니다. 그 다음에 6V 소스를 오프시키게 되면 전압차가 없는 0V가 되게 되죠. 이것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거기에 1ohm과 1-j가 연결이 되고요. 이때에 Iout 2A 소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J ohm과 1-j ohm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1 플러스 J 플러스 1-j 분의 1 플러스 J 곱하기 1-j는 2분의 2가 되어서 1ohm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는 2A가 되고 되는데 요게 Iout 2A죠. 얘 이 1ohm은 금방 1 플러스 J와 1-J가 된 겁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Iout
2A는 바로 구할 수 있죠. 2의 2분의 1, 뭐 1A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해서 최종 Iout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면 되게 됩니다. 이제는 소스 엑스체인지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면 오른편 그림과 같이 되죠.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가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전류원과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을 전압원과 임피던스의 직렬 연결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죠. 이때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 플러스 J가 되고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얘가 6V인데 이때 얘 전압원은 1 플러스 J와 그것에 2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에다가 1 플러스 J 볼트가 그리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그리게 되면 얘는 6V와 이것을 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8 플러스 J2 그렇죠? 8 플러스 J2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J 1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은 다시 병렬의 폼으로 다시 바꾸시키게 되면 얘와 얘를 나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병렬 처리시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쟤를 다시 전류원과 1 플러스 J 이 형태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전류원은 8 플러스 J2를 1 플러스 J로 나누어준 전류원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얘와 얘가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하게 되면 1이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 회로는 1 플러스 J에 8 플러스 J2의 암페어의 소스가 있고 여기에 1A, 1A 이렇게 되어서 얘가 I0였고 I0, Iout 그래서 우리 Iout은 저 전류원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2분의 1에 1 플러스 J에 8 플러스 J2 암페어가 될 것입니다. 얘를 풀면 아마 2.5 플러스 J 1.5고 뭐 2. 앞에서 말한 값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태분원 정리를 적용해 봅니다. 태분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DC에서 1번 부하 저항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하 임피던스 G 로드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제거한 그 단자를 개방시키고 개방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측정하든지 또는 그 이를 쇼트 서킷 시켜가지고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부하 저항, 부하 임피던스에서 들여다본 RTH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로가 디펜던트 소스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VOC와 and ISC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RTH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때 RTH는 이런 관계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VOC 다음 RTH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붙어야 할 여기서 RTH가 아니고 이제는 임피던스죠. 태분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페이저로 우리가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G 태브는 그다음 여기에 G 로드를 갖다 붙이고 이게 뭐 IL 또는 VL을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렇게 해서 태블한 모델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요 놈을 앞에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처럼 저렇게 바꿔버리는 것이 편하겠죠. 그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 1 플러스 J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전압은 2에다가 1 플러스 J 볼트의 소스가 있게 되고 1 플러스 J 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6볼트 그 다음에 여기가 로드 저항이 있는 데죠. 로드 임피던스가 있는 데고 여기에 1-J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VOC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전원을 끄고 이쪽에서 들여다본 G태분한 이것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VOC를 구하는 것은 간단하죠. 전원이 6볼트와 이 1 플러스 J 볼트는 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OC는 6 더하기 2 1 플러스 J 볼트를 볼티지 디비전 되는데 1 플러스 J와 1 마이너스 J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1 마이너스 J만큼 얘가 VOC입니다. 그 다음에 G태분하는 6V 소스를 꺼버리고 2V 이쪽에 소스를 꺼버리면 얘는 등가저항은 1 플러스 J 패러럴 1 마이너스 J입니다. 얘는 1옴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VOC 저해를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값은 책에 나와 있죠. 여기서 VOC 다음 태분한이 1 여기 1 이렇게 되니까 이때에 흐르는 전류 얘가 I out이 됩니다. 이 I out은 1 플러스 1분의 VOC가 되겠죠. 값은 앞에 거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노턴 정리를 적용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그 ISC를 구하고 그것과 병렬로 연결된 태분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연결하고 거기에 부하 로드를 해서 때에 또는 커런트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I아웃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ISC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ISC GTH는 VOC, ISC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는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를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간단한 폼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2 플러스 J2 볼트가 되죠. 거기에 1 플러스 J가 직렬로 연결이 되고 여기 6V 있는 것을 여기다 합해 버리게 되면 얘가 8V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1-J가 연결이 되겠죠. 이때 여기를 우리가 단락시키고 이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하게 되면 이때 ISC는 1 플러스 J분의 8 플러스 J2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커런트는 이쪽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시죠? 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임피던스가 제로고 이쪽에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GTH는 앞에서 구했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원 1 플러스 J분의 8 플러스 J2 암페어가 있고 GTH가 1옴이었죠. 이 상태에서 로드를 걸어줍니다. 1옴이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Iout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Iout은 2분의 반으로 나뉘어지죠. 2분의 1의 ISC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페이저 펑션을 이용을 해서 AC 회로의 해석을 정상 상태에서 AC 회로의 해석을 DC와 동일하게 똑같은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 3, 4장에서 배웠던 옴의 법칙, 키르호프의 법칙, 메시 어널리시스, 루프 어널리시스, 노달 어널리시스, 그리고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슈퍼포지션, 테버난, 노턴 정리까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제 24는 디펜던트 소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변수가 조금 하나가 더 많아지는 경우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달 어널리시스니까 우리가 노달 포인트들을 정해야 되겠죠. 먼저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고요. 이점의 노드 전압을 Vout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옆에 가운데 여기 노드를 V1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2V 소스가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노드는 우리가 V1에다가 12만큼 더 높은 전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 곳을 V2라고 그 노드 2 V2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 전압원을 둘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슈퍼노드를 형성함으로써 변수를 하나를 이퀘이션 하나 더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파라미터가 IX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회의 경우에는 unknown이 현재 상태 미지수가 IX 그다음에 Vout, V1, V2 식이 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IX부터 정의를 하죠. IX는 노드 전압 V1으로부터 노드 전압 Vout으로 1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노드에서 각 KCL을 적용해야 되겠죠. 먼저 Vout, 노드 전압 Vout인 곳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죠. 전류가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는 곳, 요 세 가닥의 합이 제로다를 먼저 적게 되면 IX는 위로 올라가는 게 4A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Vout에서 그라운드로 1옴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노드에서 KCL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의 합이 제로다가 되겠죠. 자, 먼저 왼쪽 위에서 왼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전압은 V1 플러스 12V에서 볼티지 2, V2로 마이너스 J 커패시턴스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전류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V1에서 V2로 1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V1에서 그라운드로 J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흘러나가는 전류는 IX 또는 그 위에 있는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은 좀 고생하겠지만 플러스 IX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4A입니다. 이퀄 제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V2에서 여기는 IX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 세 가닥의 합이 제로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전류는 앞에서 말한 대로 V1 플러스 CB에서 V2로 마이너스 J로 흘러가는 전류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V1에서 V2로 1호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들어오는 전류는 2IX입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unknown 4개의 이퀘이션 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차례차례로 속어에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Vout을 구할 수 있는데, 이 Vout을 구하게 되면은 4에다가 141.1도 볼트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볼 경우를 대비해서 복소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계산기들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는 루프 애널리시스를 적용해 보게 됩니다. 루프가 메쉬가 4개가 나오게 되죠. 루프 커런트를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루프를 1번 루프로 간다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페이저 I1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의 루프에서는 마이너스 4A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왼쪽 아래에 세 번째 루프는 여기는 2IX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루프는 I4로 우리가 정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unknowns는 IX 그 다음에 IX와 I1과 I4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I4를 구하고 난 다음에 Vout은 최종 Vout은 1에다가 I4를 해준 것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I4만 구하게 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 먼저 식이 3개가 필요하게 되죠. 이 식 3개는 3개의 루프에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루프에서 우리가 KVL을 적용을 하게 되면 I1의 순방향으로 걸리는 임피던스는 1과 마이너스 J, 이것을 검정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 J, 1과 마이너스 J입니다. I1 걸리고, 그 다음에 12V가 1번 루프에서는 전압 강하고요. 그 다음에 IX, 2IX에서 역방향으로 1옴이 되겠죠. 얘가 제로입니다. 얘는 룹 1에 썼습니다. 룹 2에 적용할 필요가 없고, 룹 3에 우리가 KVL을 적용을 하게 되면 KVL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IX에 대한 이퀘이션을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IX는 그 I4 방향으로 되어 있죠. I4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4A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고요. 1번식, 2번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루프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I4의 순방향으로 걸리는 전압 강화는 J 더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걸리는 것은 먼저 3번 루프 2IX에 의해서 마이너스 J의 2IX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에 의해서 역방향으로 걸리게 되는데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A 이퀄 제로,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이 세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I4를 구하게 되고 Vout은 1옴의 I4 커런트에 의한 전압 강화량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프 애널리시스에서 KVL을 적용하는 방식을 좀 더 쉬운 방법을 먼저 설명하여 드리게 되면, 잠깐 여기서 4번 루프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화가 이렇게 되는 것은 J에서는 I4가 정방향이고 2IX가 역방향입니다. 그 다음 1옴짜리 임피던스에서는 I4가 정방향이고 마이너스 4A가 역방향입니다. 그 다음 1옴에서는 I4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전압 강화의 양이 제로다. 이 이퀘이션과 이 이퀘이션은 이퀴벌런트 한 겁니다. 이것은 I1 커런트에 대해서 정리시켜 놓은 형태이고, 이것은 각 임피던스의 기준으로 기술된 KVL입니다. 이 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태번한 정리를 적용해 봅니다. 태번한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하로드를 제거하고 거기서 VOC를 측정하고 디펜던스, 우리가 그 태번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ISC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태번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C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노턴 정리를 쓰는 것을 위해서 남겨두고 다른 방법으로 태번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에 전원을 전부 오프시키고 독립 전원들을, 그렇죠? 인디펜던트 소스들을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부하 로드 임피던스를 제거하고 그곳에 V 테스트를 인가를 해서 그때 흐르는 전류 I를 측정을 하면 그때 우리는 GTH는 I1어 V 테스트가 되겠죠. 이때 이것도 테스트 볼티지에 나타나는 IT라고 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이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VOC부터 오픈 서킷 전압부터 측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회로는 부하 저항 1옴짜리를 제거한 회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J 12V 4A 소스 1옴 1옴 J옴 있고 여기에 디펜던트 소스 2IX인데 이때에 저항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X는 위에 그림과는 달리 IX'이기 때문에 여기도 2IX' 돼야 되죠. 이때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VOC를 저희들은 측정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VOC는 보게 되면 여기서 커런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 IX', 그렇죠? IX'은 4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흐르는 전류가 EIX'이기 때문에 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8A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VOC는 여기서부터 이것의 전압, 자, 요거를 IX, 얘를 이걸로 표시하죠. 얘가 사실은 IX의 프라임이죠.
그래서 얘가 4A고 2ix 프라임이 8A가 됩니다. 그러면 VOC는 여기서 여기까지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OC는 J에다가 8A 플러스 1ohm의 4A는 4 플러스 J8 볼트가 됩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회로 해석으로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G 태분을 알기 위해서 전원을 꺼버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J가 되고 여기는 제로가 되고 여기 4A 소스도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떼낸 것에다가 V 테스트를 건다고 치고 뭐 1V든 10V든 임의로 저희들이 걸 수 있습니다. 여기에 J가 연결되어 있고 Dependent Source 전류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때에 여기 전류를 IX2'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2IX2'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IT는 이게 IT입니다. IT는 마이너스 IX죠. 마이너스 IX2'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IX2'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IX를 구하면 되는데 보게 되면 이쪽으로 2i'x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ix'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위에서 여기서 ix', 2'이 하나가 내려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V 테스트는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여기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으면 V 테스트는 먼저 여기서 그 J 임피던스 J인 곳에서는 JIX2', 그 다음에 저기서는 1ohm에서는 저렇게 해버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방향이 반대니까 1에다가 IX2'. 이것은 J-1 I', IX의 2'이 되고요. 그래서 그 G 테브나는 IT구나 V 테스트인데 IT는 마이너스 IX2'구나 V 테스트이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J ohm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VOC를 구했습니다. VOC는 앞에서 4 플러스 J8V 그것에 직렬로 된 것이 1 마이너스 J ohm의 등가 저항 그리고 로드 저항 1ohm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4 플러스 J8V가 볼티지 디비전 되는데 1 마이너스 J 플러스 1 분의 1 그죠? 하게 되면 동일한 4에다가 143.1도 볼트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턴 정리를 복습해 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태분한 등가 임피던스는 1-J ohm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로드 저항 1ohm을 떼내고 그것에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1옴을 로드 저항을 떼내고 그 다음에 단락시켰을 때의 회로는 마이너스 J 12V 4A 1옴 그 다음에 J옴이 있고 디펜던트 소스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단락시켜서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때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IX 프라임이라고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두 배의 컨트롤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때에 ISC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KCL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unknown을 살펴보게 되면 unknowns는 IX 프라임, ISC 그리고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으면 이점의 노드를 V1 그러면 여기는 V1 플러스 12가 되고 여기는 V2라고 잡아야 되겠죠. V1, V2 이렇게 4개의 unknown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4개의 식이 필요하게 되죠. 먼저 IX부터 구하게 되면 여기도 사실은 0V입니다. 그러면 IX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볼티지 1으로부터 그라운드로 1옴을 통해 흘러나가는 전류이죠. 그 다음에 ISC를 구하게 되면 ISC는 여기서 4A IX 프라임이 들어와서 4A가 저쪽으로 가고 난 나머지가 IS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V1과 V2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슈퍼노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커런트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V1 플러스 12에서 왼쪽으로 V2로 마이너스 J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 그 다음에 왼쪽으로 아래에서 나가는 전류는 V1에서 V2로 1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죠. 그 다음에 V1에서 그라운드로 J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는 IX가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IX 프라임 그 다음에 위에서는 흘러간 4A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4A가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또 하나를 구했고 마지막으로는 V2 노드에서 KCL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도록 하죠. 이거 흘러 들어오고 이 흘러 들어가는 세 가닥의 합이 제로다 라고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V1 플러스 12에서 V2로 마이너스 J옴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V1 마이너스 V2가 1옴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 밑에서 2IX 프라임 equal 제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ISC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연립방정식과 복소수를 처리하게 되면 ISC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ISC는 6.324에 161.6° 암페어라는 서킷 커런트를 여러분들이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튼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6.324
6.324, 163, 161.6도 암페어의 그 다음에 1-J라는 등가 저항, 그리고 로드 임피던스 1옴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Vout을 구하라. 자, 이 경우는 여기에 전압 Vout은 6.324에다가 두 개 얘가 병렬로 연결된 거죠. 161.6도 디그리 곱하기 병렬 연결이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J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J를 해주게 되면 4에다가 143.1 디그리 볼트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 예제는 전원이 두 개입니다. 전원이 두 개이긴 한데 문제는 각각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각속도가 10 라디안 파세커이고 오메가2는 20 라디안 파세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첩에 여전히 중첩의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은 각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코사인이 바로 그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오메가가 10인 경우부터 10 라디안 퍼 세컨인 경우부터 먼저 하게 되죠. 이것만큼 20 라디안 세컨짜리를 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원이 100에다가 0도 볼트가 걸리게 되고 여기는 10옴이 그대로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J오메가 L에서 오메가가 10이기 때문에 이쪽 임피던스는 J10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원을 꺼두게 되면 이렇게 생긴 페이저를 우리는 이 방향으로 10 라디안 파세커에 의한 전류 페이저 I10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I10은 100의 0도를 이 토탈 임피던스 J10으로 나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대략 1 플러스 하면은 7.07에 마이너스 45 디그리 암페어인 되고요. 그 다음에 10 rps짜리 전원을 끄고 20 rps짜리 전원을 켜게 되면 그때의 임피던스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항은 그대로 15ohm이지만 그 다음에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J20로 해서 2배가 되게 되고 그때의 페이즈 커런트의 방향이 일단 반대가 되게 됩니다. 50에 마이너스 10 디그리 볼트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커런트는 이 방향으로 I20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I20는 20 라디안 파세커에 의한 커런트 페이저 I20는 50에서 마이너스 10 디그리 나누기 10 플러스 J20가 될 것입니다. 이때의 값은 2.24에 마이너스 73.43 디그리 암페어. 자, 그러면 둘 다를 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때 둘 다를 켰을 때 IT는 I10에서 7.07 코사인 10t 마이너스 45 디그리가 나오고 I20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24의 코사인 각속도가 다르게 되죠. 20t에다가 마이너스 73.43 디그리 암페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8장을 마치도록 하고요.